안녕하세요. 셀프빙 TV입니다. 중독과 4가지 질문 5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즉 직장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면 돈과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중독은 이런 어려움의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에서 관계에 대한 생각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중독을 겪고 있는 분들은 일을 하는 성향, 관계의 성향에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중독을 겪지 않는 분들도 이런 성향이 있죠. 하지만 아마도 분야가 다를 뿐 뭔가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일을 할 때는 완전히 끝을 보거나 손을 떼버리려는 것. 관계에서는 내 편 아니면 적. 솔직이라거나 혹은 확실한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것은요, 아주 힘듭니다. 이제 그 이름표 밑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주제문으로 제시하는 문장은 하나의 예입니다. 대상이나 내용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시 주제문은 나는 나의 상사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 입니다. 이 문장을 6개의 명제로 나눠서 써봅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누구누구에게 뭐뭇 하다.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입니다. 써봅시다. 나는 나의 상사에게 화가 난다. 왜냐하면 그는 내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명제. 나는 누구누구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한다 입니다. 써봅시다. 나는 나의 상사가 내 의견을 따라주기를 원한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이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써봅시다. 나의 상사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내가 일을 잘 모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그 사람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써봅시다. 나의 상사는 내 의견을 잘 들어주고 내가 한 일에 대해 격려해 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하는 문장을 써봅시다. 나의 상사는 고집이 세고 나를 무시하며 내가 하는 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뻔뻔한 사람이다. 여섯 번째, 내가 그 사람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써봅시다. 나는 나의 상사와 다시는 일에 대해 의논하기 싫다. 다 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신 분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써보십시오. 이제 각각의 문장에 대해 4가지 질문을 적용하고 뒤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이 6문장을 다 작업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항상 저는 첫째와 6번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문장. 나는 나의 상사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 자, 질문 1번. 그게 진실인가요? 그렇다. 보통 1번은 다 그렇다라고 하실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대로 꺼내 놓으세요. 자,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의 상사는 늘 자신의 의견대로 합니다. 회의를 해도 결론은 자신의 의견대로 결론을 내고, 대화를 해도 자신의 의견으로 결론을 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나의 상사, 즉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 즉 나를 무시하고 화가 나는 것은 누구의 영역이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의 생각은 나의 영역이고 나의 감정을 뒷받침하는 나를 위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화를 내기 위해 내 생각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활용하는지, 무시한다는 생각을 활용하기 위해 화를 내는지, 이 사이클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현실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가 없습니다. 그저 현실이죠. 하지만 무시당하고 감정적으로 화가 난다는 나의 생각은 그 현실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게 합니다. 강박에 빠지게 하죠. 내가 그 생각에 빠지게 되면 나는 그의 영역을 내 마음대로 하려 하고, 그 또한 나의 영역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의 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진실인지 100%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100%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를 무시하려고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자신이 지위가 더 높은 상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을 때 당신은 그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가 보기 싫고 목소리도 듣기가 싫고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그에게 늘 퉁명스럽게 이야기하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잘못된 부분만 찾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머리로는 일을 그만두고 싶고,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 그러지 못한다는 생각에 자기 연민에 빠지고 서러워집니다. 네, 그럼 그 무시당하고 화가 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싶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 생각을 놓아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쉽지가 않고 잘 안 되네요. 자, 그렇다면 나는 내가 상사에게 무시당해서 화가 난다는 생각을 놓아보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자, 이런 생각도 진실인지 나중에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뒤바꾸기를 해봅니다. 먼저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봅니다. 나의 상사는 내가 그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 어떠십니까? 이것은 진실에 좀 가깝나요? 50%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무시당한다고 화를 내면 그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생각만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작업 과정을 해보면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다음으로 모두 나로 바꿔봅니다.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 이것은 진실에 가깝습니까? 아니요. 내가 나를 존중해서 상대에게 화가 난 것 아닌가요? 그렇군요. 그럼 화를 내는 것은 나를 존중해서이다 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에게 안 좋죠. 그렇게 보면 이 문장도 진실에 좀 가깝습니다. 모두를 나로 바꿔보는 것은 대상에 대한 느낌이 나의 내면의 반영임을 알 수 있게도 해줍니다. 이것도 나중에 작업해 보세요. 이제 몇 개의 뒤바꾸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진실에 가까운지 내면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상사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나의 상사는 내가 그를 무시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 다음, 나는 내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지 않는다. 다음, 나는 나의 상사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 다음, 나는 나의 상사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지 않는다. 각각의 문장을 잘 느껴보세요. 5가지입니다. 자, 이제 6번 명제를 봅니다. 6번째 문장. 나는 나의 상사와 다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싫다. 이 문장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은 나는 나의 상사와 계속 일에 대해 회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겠죠. 이 문장을 사실이라고 믿으면 당신은 아마 직장을 다닐 수 없을 겁니다. 자, 뒤바꾸기를 해볼게요. 나는 나의 상사와 일에 대해 이야기 또는 회의하는 것을 환영한다. 나는 나의 상사와 일에 대해 이야기를 아주 오래 하고 싶다. 당신의 상사는 당신의 생각과 무관하게 그의 일을 할 겁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과 그가 무관하다는 것을 알 때까지요. 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사실도 아니고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님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 생각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다. 그를 판단 없이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내가 나의 생각이 나의 내면의 반영임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신은 그렇게 관대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관대하죠. 당신이 행복해질 때까지 신은 이런 메신저를 계속 보냅니다. 이 메신저, 즉 저항이 생길 때 그를 또는 그 상황을 당신의 내면의 소리를 깨우는 메신저로 바라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다면, 즉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화가 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면 당신은 어떠신가요? 또 당신은 누구입니까? 잠시 5분 정도 눈을 감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더 깊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작업의 과정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